전북 도민체전이 2일부터 3일간 남원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 기간엔 도민체전과 함께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립니다. 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내척과 항공기 등을 급파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읍도심에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해자 차량에서 또 다른 범행 도구가 뒤늦게 발견돼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10대 학생이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군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속인 뒤 달아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도민체전이 2일부터 3일간 남원시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 기간에는 도민체전과 함께 다양한 문화 행사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도민체전 현장,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59회 전북 도민체육대회가 2일 남원에서 개막돼 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도민체전은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문화와 미래산업도시 남원에서 하나 되는 도민체전이란 슬로건을 걸고 남원시 춘향골 종합운동장을 비롯해 남원 지역 41개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제59회 전라북도 도민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 시민과 함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체전에 출전하시는 선수들이 평소 갈고 닦은 실력으로 우리 남원에서 마음껏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체전은 문화와 스포츠가 어우러진 축제의 장으로 기획됐습니다. 도민체전 기간 동안 전라예술제와 전라누벨바그 영화제가 함께 열립니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남원 막걸리 축제도 동시에 개최됩니다. 도민체전하고 저희 전라영화제는 항상 함께 갑니다. 도민체전에 맞춰서 함께 기획되어져서 지금 영화제를 남원에 이렇게 꼽히게 됐습니다. 공연부터 전시, 축제, 영화제까지 180만 전북 도민이 문화와 스포츠로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남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나호입니다. 부안 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일 아침 6시 10분쯤 부안 왕등도 서쪽 방향 약 3.3km 해상에서 조업하던 통영선적 79톤급 어선 A호에 외국인 선원 B씨가 보이지 않는다며 해경에 실종 신고했습니다. 부안해경은 경비함정 내척과 항공기, 민간해양 구조선 등을 급파해 실종자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기관과 인근 선박에 수색 협조를 요청하고 A호 선내 수색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정읍도심에서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 50분쯤 정읍시 연지동의 한 골목길에서 부부인 B씨와 C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 차량을 몰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자해했지만 현재는 회복한 상태입니다. 한편 피해자 차량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흉기가 사건 한 달여 만에 발견돼 부실 수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제출한 흉기 혈흔은 감식 결과 자해를 했던 A씨의 DNA만 나왔을 뿐 피해자 것은 발견되지 않아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받다가 달아난 10대 학생이 달아난 지 18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완주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군을 전주시 송천동의 한 PC방에서 붙잡았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밤 8시쯤 경찰서에서 조사받던 A군이 도주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장염에 걸려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속인 뒤 동행한 경찰관을 밀치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은 지난달 23일 완주군에 주차된 차량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묘나 벌초를 갔을 때 벌쏘임에 주의해야 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응급 처치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벌에 쏘이면 두통, 어지러움, 식은땀 등의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의 응급 처치 방법을 김소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8일 벌초하던 50대가 벌에 쏘인 뒤 2시간여 만에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말벌에 쏘여 알레르기 반응으로 과민성 쇼크가 발생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은 여름철 벌쏘임 사고 출동 건수가 늘어난다고 밝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경기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벌쏘임 사고가 7에서 9월 사이에만 전체 출동 건수의 77%를 차지했습니다. 벌에 쏘였을 때 벌침은 최대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빼기 힘든 경우에는 카드나 핀셋 등 날카로운 면으로 조심스럽게 빼는 것도 방법입니다. 벌침을 뺀 부위는 잘 씻어 소독하고 얼음 찜질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우선은 벌침이 몸에 남아 있으면은 그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보통 제거는 이제 그 신용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긁는 형식으로 해서 제거를 하는 게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처를 물로 이제 씻어내고, 붓기가 너무 심해지면은 이제 얼음 찜질 같은 걸 하면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꿀벌, 말벌에 관계없이 벌에 쏘이면 어지러움과 현기증, 두드러기, 심하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기도 유지를 하고 머리보다 다리를 높게 올리면 좋습니다. 숨이 차시거나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신다거나 쓰러질 것 같거나 아니면 완전히 의식을 잃으셨거나 아니면 기운이 없거나 전신에 이제 새빨갛게 뭐가 올라오는 게 있으면은 그건 이제 아나필락시스 증상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이제 응급실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기 때문에 빠르게 119 신고하셔서 적절한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 통증과 붓기, 가려움 등의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는다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가오는 명절, 가족과 함께 안전한 고향길 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지난 3구 대선 결과에 따라서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전북 정치권의 흐름도 달라질 전망인데요. 여당이 된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은 100일간 국회 대장정 기간 동안 살얼음판에 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의원은 전북 현안 해결과 국가 예산 확보 등이 여당 의원으로서의 시험대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막 정기 국회가 시작됐지만 국민의힘 내부의 흐름은 전북 여야 공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회 예결위에 정운천 이용호 의원이 포진한 만큼 국가 예산 확보의 필요 충분 조건 중 하나인 예산안 조정소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인데요. 국민의힘 소속 전북 의원들이 정기국회에서 여당의 역할론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민주당은 의원 간 경쟁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성적표와 지역 현안 해결, 예산 확보 능력에 따라서 차기 총선 입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벌써부터 현역 선출직 평가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성적표는 곧바로 현역 선출직 평가에 반영될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 공천 탈락 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발열성 질환인 라임병 환자가 올해 처음으로 전북에서 발생했습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전주가 거주시인 40대 여성이 라임병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증상이 나타나기 일주일 전 야영을 갔다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임병은 진드기가 사람을 물면서 발열과 오한, 피부 반점 등이 동반되는 법정 감염병입니다. 연구원은 산이나 들판에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제와 부안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가의 사료 생산비를 안정화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곡물 등을 사용해 사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사료값마저 오르면서 축산농가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 영농 활동을 위한 생산비 지원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제총 제작에 대응하고 테러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법과 3차원 프린팅 산업 진흥법,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입니다. 윤 의원은 이제까지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모의 총포에 대한 법적이나 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국내에서 거의 없었다며 모의 총기 불법 사용을 막는 것은 물론 외국에서 불법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원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 유치 공모에 나섰습니다. 호남권 드론 통합지원센터는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시험 인증과 교육 자격 공간으로 구성되며 200명이 상시 근무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중 부지를 선정한 후 180억 원을 들여 활주로 조성과 건축공사, 장비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